이 태종실록의 기록은 100% 태종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실록의 기사를 읽을 때는 이것이 누구 편에서 쓴 것인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은 몇 점을 좀 접어두고 두는 바둑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둑을 관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실록은 없던 일을 쓰지는 않아요. 세자가 다음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아마 조선이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있던 일이라면 용납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 태종한테는 그런 걸 그냥 용납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불과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 그 다음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반드시 있었겠죠. 자, 그래서 세자를 바꿈으로써 후계 왕을 교체를 한 셈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충녕대군이 등장하는데, 충녕대군에 대해서는 태종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굉장히 착한 아들이죠. 부모의 아주 귀여움을 독차지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태종이 충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신하들이 아들은 아버지가 더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라는 그 얘기할 때 먼저 효령대군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니까. 효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박아요. 자질이 미약하고 성질이 너무 곧아서 조목조목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없다. 효령은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그런 그 자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질이 미약하고 성질이 너무 곧아서 조목조목 일을 처리하는 게 없다. 내가 말을 하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으로 나와 중전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 보았다. 반면에 충녕은 천성이 총명하고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비록 몹시 추운 때나 몹시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 걱정이 되어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했다. 너 공부 좀 그만해.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충녕은 어릴 적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나와요. 충녕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적당히 마시고 그친다. 효령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 또한 불가하다. 이 효령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계속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술도 못 마시고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충녕이 대위를 맡을 만하다. 자, 이래서 충녕이 세자가 됐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충녕은 내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태종도 이 충녕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자로 책봉되기 전의 생활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 남다르다는 게 뭐냐면 국왕이 될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지 않고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 부귀영화를 즐길 수 있는 준비를 젊을 때 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태종이 충녕한테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무소사 안향이. 번역하면 너는 할 일이 없으니 편안히 즐기기만 해라. 너 할 일 없어. 왕 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히 그냥 즐길 생각만 해라. 그래서 세종이 어린 시절에 한 게 뭐냐면 서, 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거, 화석, 꽃, 그 다음에 수석, 금술, 악기, 이런 모든 희완지물. 희완지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놀잇감, 놀이할 때 필요한 거, 또 뭔가 감상하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스포츠하고 예능이에요. 그런 쪽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어릴 때 공부 안 하고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녕대군이 예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20대까지 이런 교육을 저절로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요, 국영수 공부 안 하고 운동 레슨 받고 음악, 미술 이런 거 공부를 한 거예요. 자,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는지 아시겠죠? 어릴 때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국영수 말고 예능을 가르치면 세종같이 될 수도 있다. 아닌가요? 네, 아무튼 세종은 그런 아주 특이한 왕자 수업을 거친 왕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이 이제 충녕대군으로서 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22살 되던 해인데요, 세자가 되고 몇 달 뒤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요. 이 해에 정말 세종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세종이 왕이 된 것은 아버지가 뭐 세상을 떠나서 그걸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자기는 상왕이 되고 왕위를 물려줘요. 이때 신하들이 막 울면서 만류를 해요. 전하, 양위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막 이렇게 막 만류하는데 태종이 끝까지 고집을 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요. 이거는 뭐랄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상황이 있고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도대체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왕이지? 이분이 왕인데 그럼 저분은 상왕인데? 그래서 태종이 교통정리를 한다고 한 게 뭐냐면 군사에 관계된 일은 나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왕 세종에게 보고를 해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깔끔하냐고요? 안 그래요. 신하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군사야 아니야? 이걸 또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태종은 무서운 왕이에요. 아까 태종이 그 아들한테 양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만류했다 그랬잖아요. 전사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훨씬 전 일이에요. 이 1418년에 양위를 했는데 1407년이니까 11년 전이 되네요. 이때도 한번 태종이 아들에게, 세자에게, 그때는 양녕이 세자일 텐데 이때 양위를 하겠다고 한번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신하들이 전부 안 된다고 이걸 말렸는데, 그래서 태종이 뭐 경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그 자기 뜻을 거둬들였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 처남 2명, 민무구, 민무질, 처남이 4이 있는데 거기에서 첫째 처남, 둘째 처남을 딱 지목을 하면서 그때 너희들의 표정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신하들이 전부 왕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본 사람은 태종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혼자 본 태종이 그 여러 신하 중에 2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다, 혹시 너희 둘이 어린 조카가 왕이 되는 것을 바란 거 아니냐, 이렇게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이걸 물고 늘어져서 처남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이 태종대의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굉장히 살펴요. 그런데 상왕이 돼가지고 군사에 관한 일만 나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지금 왕에게 보고하라, 이래 놓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이때 태종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군사에 관한 일은 자기가 딱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를 공격하게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건은 세종대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태종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이런 아주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 어쨌거나 신하들은 헷갈리죠. 이 헷갈려 하는 가운데 병조 참판으로 있던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